왜 심리학에 많이 나오는 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있어요. 자기 충족적 예언? 예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현무 씨를 안 좋아해. 사실 만약이라는 거죠. 진짜로 안 좋아하지만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한테 살갑게 굴면 의심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다음에 저한테 그다음에 굉장히 빈정대거나 아니면 부정적 행동을 보면 그거 봐. 내 말이 맞았지. 합정로구나. 자기 충족적 예언이 뭐 사실 정해놓은 거예요. 근데 답은 정해지고. 그럼 이제 서로 더 나은 행동이나 내가 개선된 행동을 보여줘도 일이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. 모래도 싫은 거지 뭐. 네네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때는 그냥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. 떨어져 있는 거. 떨어져 있는 거.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나아요? 네. 사람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게 더 맞는데 왕실의 분위기는 오해를 키우기가 되게 좋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떨어져 있다는 게. 정말 그게 안 되는 게 가족과 부부예요. 가족과 부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. 쉽지 않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해결이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결국 골게 되면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그 당시 태비윤 씨의 상황을 어떤 산후 우울증으로 또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저도 좀 저도 좀 불안해지고 좀 약간 예민해지고 어떤 감정 기복에 대해서는 또 경계선 성격 장애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도중에 갑자기 뭐 상을 먹는다거나 또 침소에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행동 양식들이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경계선 성격 장애로 또 해석될 수도 있다. 그럴 수 있겠다. 네네. 왜냐면 또 시기가 연상 낳고 거의 직후라고 그렇죠. 알고 있어서 산후우울증 증상이 그런 게 있어요? 그럼요. 그러니까 산후우울증,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 엄마가 아이에게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지 꼭 지켜보라 라는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심리학 전공자니까 배웠는데도 그 상황에 오니까 정말 이제 경각심이 막 일깨워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산후우울증을 그래서 그 출산한 어머니가 즉 혹은 아내가 혹은 며느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서 누군가 사람이 같이 좀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을 때 같이 있어줘야 돼요. 개인에 대한.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게 완전히 어그러졌었던 거예요. 거의 정반대로가 있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을 때 오히려 다른 후하고 막 네. 생일날. 그러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걸 계속 악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다라는 거를 보면 확실히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 범주에 들어갈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에요. 왜? 엄마도 그냥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. 이런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주변에서 애정을 주고 보살펴도 답이 안 나와요. 선천적인 거예요?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은 선천적이죠. 대부분은 선천적인데 그런데 그들은 공감과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정서에 대한 뇌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대하 드라마급 분노가 없어요, 얘네들은. 지금 이런 애정, 내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애정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건 분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애착은 있는데 애정을 받지 못한 거죠. 충족이 안 돼서. 네네. 애정 결핍. 애착은 아주 간단해요. 안아줘야 돼요. 누군가 안아줘야 돼요. 그러니까 연산군의 분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건 아니에요. 연상으로 분노는 이유 있고 그렇죠. 합당한 분노다. 네네. 그러니까 애착은 있는데 다만 애정을 못 받은 거죠.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. 사실은 그래서 안아주지 않는 게 최고의 나쁜 짓이에요. 아이가 태어났을 때. 안아주지 않는. 사랑해주지 않는 건 그 무엇보다도 큰 범죄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한 범죄만 우리가 처벌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애착을 주지 않는 것도 중범죄예요.
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맨날 그래요. 24시간 오리지 나쁜 짓만 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눈치도 잘 보고 잘 어울리고 기회와 상황을 딱 만든 다음에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되기 이전에 정말 왕 되면 안 된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. 근데 갑자기 난 거지. 정말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면은 그 권력을 줘봐야 돼요. 맞아. 권력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다크 트라이어드, 그러니까 세 가지 어두운 측면이 나와요. 네, 첫째가 나르시시즘.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측면이 권력을 가지면 확 나올 수가 있죠. 네. 두 번째가 사이코패틱한 거. 사이코패틱.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한 공격성들. 네, 이런 것들.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. 네네.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밑에 보면은 다 컴플렉스거든요. 네, 뭐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거의 안 나와요. 거의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권력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동의어가 되냐면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. 그래서 가끔 왜 지금도 기업에서 가끔 멀쩡하게 일하시다가 임원되면 갑자기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자리를 진짜 많이 공감하네. 저 피디님 술렁술렁 되는데요 지금.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고압적이고 간섭이 많았던 그런 아버지의 부하들이 굉장히 위험하죠. 그러니까 기업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. 만약에 창업주가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 자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나한테 좀 박정하게 됐던 그런 아버지의 그 철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지어 나보다 낮은 사람들, 나보다 젊은 사람들 이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. 네. 그래서 그 물려받은 사람이 좀 더 크고 대범해진 어른이 될 때까지 연착륙하게 만들어주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섭정이라고 하잖아요. 섭정. 근데 기업사에서도 그런 섭정이 좋은 말로는 전문 경영이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섭정이죠. 만약에 왕조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연산군이 조금 더 왕으로서는 왕이지만 좀 섭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. 사치나 낭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. 그걸 사치를 푸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한테 스톱 장치예요. 스톱 장치. 이제 그만해도 돼. 그쵸.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그 욕구가 하나도 충족 안 될 때 또 나오는 게 낭비와 사치가 또 많아요. 네네. 그래서 뭐 이게 서화를 되게 즐겼다고 시 쓰는 것도 좋아해서 한 100여 수 정도? 기생을 그린 그림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예술적인 감각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. 예쁜 거 좋아하고 심미적인 거 좋아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런 분들, 이런 유형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즉 권력 있고 컴플렉스 심하고 창의성은 또 상당히 뛰어나거나 심리적 관점이 뛰어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지만 또 부모 요인 때문에 또 뭔가 어두운 게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남성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하나 딱 점 찍어놓고 그 사람 앞에서는 또 한없이 어리광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퇴행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죠.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장록수 얘기 꼭 하잖아요. 장록수 앞에 가서 노예처럼 굴었더라. 근데 뭐 히틀러나 이렇게 서양의 독재자들도 보면 특정 여인이나 네. 어떤 사람 앞에서 한없이 바뀌는 모습들이 사실 심리학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권력이 정점으로 가거나 아주 센 독재자들한테 왜 또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.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도 한없이 계속 가면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요. 네.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건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. 호메오스테시스가 뭐냐면요. 평형 상태를 맞추는 거예요. 네. 맛있는 거 계속 먹잖아요. 쓴 거를 좀 먹고 싶어져요. 그러니까 단짠단짠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연산군처럼 극악한 권력과 극악한 그 폭정을 일삼는 사람은 남의 폭정에 누군가 되고 싶은 거죠. 누군가의 또 그 포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. 네. 소름. 그게 장록수. 그 장록수가 1등이네 그럼. 그 권력자였던 거 아니죠.